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야손입니다. 자, 오늘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에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7월달 장이 이미 이제 시작이 되졌고, 또 시장에 대한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전체적인 어떤 시장에 대한 이런 흐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주도주군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시장을 접근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우리 특히 초보 투자자님들의 그 눈높이에서 가장 좀 짧고 명료하고 쉽도록 그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시장을 먼저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시장을 볼 때 지금 가장 이제 우리가 먼저 좀 접근을 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 지수를 우리가 먼저 좀 봐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지금 중요한 그런 흐름에 놓여 있지만은 특히 지금 중국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의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좀 급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그동안의 어떤 경제 지표가 이렇게 호조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또 막대한 어떤 그 경기 부양책들이 이제 증시에 유입이 되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지금 뭐 굉장한 어떤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특히 상해 지수도 그렇지만은 기술주 중심의 이런 심천 지수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지금 최고가의 어떤 랠리를 또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다우랑 나스닥 지수가 우상향의 어떤 연속적인 추이는 이어가고 있지만, 이 다우 지수보다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특히 기술주 중심의 이런 그 나스닥 지수 같은 이런 지수들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강력한 어떤 상승의 랠리를 지금 이어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의 심천 지수라든지 이 미국의 나스닥 지수라든지 이런 기술주, 다시 말하면은 성장주 중심의 어떤 연속 추이가 더욱더 강하게 이렇게 상승의 추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 이 증시도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가 보면은 이제 직전 전고점 자리에 딱 봉착을 하면서 그 매물대를 이제 수급을 해소시키는 그런 어떤 과정에 지금 봉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평선의 어떤 추세의 이런 흐름들, 20일 이평선의 이 꼬리각이 우상향의 추이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지수가 올라타 가지고 추세를 받고 가고 있느냐, 이것을 훼손해 가지고 20일 이평선을 훼손했다가 또 다시 회복했다가 또 훼손했다가 회복하고, 이런 어떤 패턴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는 이 추세에 대한 어떤 신뢰를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경쟁을 가져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염두하시고 우리나라 지수는 이런 어떤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종목의 어떤 그 흐름들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특히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주도주군들, 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 NC소프트라든지 더존 비즈온이라든지, 요즘 또 NHN 사이버결제도 계속적인 상승의 추이를 이어가고 있죠. 이런 어떤 은택 관련주들, 은택 관련 이런 대장 핵심주들, 주도주군들, 그리고 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셀트리온 삼형제라든지 최근에 상장한 SK바이오팜스라든지 이런 바이오 쪽, 시밀러 쪽, 이런 쪽의 어떤 주도주군들의 추이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다행스럽게 아직 시장의 이런 주도주군 섹터들의 연속적인 추이는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어지고 있다는 거, 추세가 일단은 하락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어떤 신뢰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추이의 어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비관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볼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또 특히 2분기 실적 기대감도 굉장히 상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2차전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양극화 물질과 또 이 분리막에서 일본의 그런 어떤 의존도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높았지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다변화의 그런 이제 체계로 바뀌면서 국산의 어떤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재를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된 이런 업종들 중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런 어떤 섹터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삼성 SDI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장 주도주군도
이 추세의 어떤 연속적인 추이가 그대로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추이의 어떤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시장은 지속적인 우상향의 패턴을 지금은 일단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는 이 종목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거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제가 뭐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 차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당장에 이제 삼성전자의 그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7월 7일 날 화요일 날 이제 내일 발표가 납니다. 일반적인 지금 6조 4천억 정도의 어떤 추정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이제 상향 돌파하느냐 하향치로 전환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삼성전자의 어떤 그런 주가의 변동성은 나올 수는 있지만, 이거는 어떤 한시적인 그런 제한적인 주가의 어떤 변동성이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 그 산자부에서 6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는데 보면은 반도체 업황군들이 상당히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추이를 놓고 본다면 이제부터는 지속적인 우상승의 어떤 추이를 이어갈 그런 가능성이 많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그 지속적인 매도, 개인의 매수와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떤 시장의 기존 주도주군과 합세해 가지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유입이 될 수 있는 어떤 타이밍적인 시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공매도가 해지가 되고 공매도 금지가 해지가 되면서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공매도가 들어올 때, 그동안에 올랐던 종목은 팔지만은 그동안에 어떤 조정을 보였던 이런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어떤 그룹으로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어떤 가능성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종목에 대한 이런 그룹들은 이 정도로 이제 보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시장의 어떤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우려가 되는 그런 어떤 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감지를 하고 인지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 위험에 닥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지만, 인지도 못한 상황에서 위험이 들이닥치면 굉장히 당혹스럽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이 좌충수를 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 지금 현실 앞에 다가와 있는 그런 우려감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는 어떤 종목군으로 또 대응 전략군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간단하게 제가 좀 얘기를 드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우려감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것은, 유동성이 지금 현재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의 정치에 지금 유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시장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급격하게 빠졌다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코로나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는 지금 현재 2차 재발 우려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냥 시장의 어떤 재정정치와 통화정책이 유입이 되면서 정책에 의한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주가를 확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기반이 되지 못하고 유동성으로 인해 갖고 시장 지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유동성으로 올렸다는 것은 기대감으로 시장을 올렸다는 거거든요.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대감에 의해 갖고 주가라든지 지수가 급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실적이 여기에 준하는 만큼 나와주지를 못하게 된다면은,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동성이 점진적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면은, 그동안에 올랐던 이 상승분만큼 지수라든지 주가는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염두를 하고 우려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공매도를 이제 정부에서 해제를 시키면서 금지를 이제 딱 시키면서 지금까지 주가가 탄력성을 보여줬는데, 이 공매도 해지에 대한 공매도 금지에 대한 해지가 9월달 중순이잖아요. 9월 15일 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9월 중순에 공매도 해지가 공매도 금지가 해지가 되면은
여기에 따른 어떤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공매도를 뭐 지금 주식 양도세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 금지는 앞으로도 좀 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시장에서는 보고 있지만, 그거는 가봐야 하는 사실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공매도에 대해 가지고, 공매도 금지에 대해 가지고 연장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해지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서의 어떤 변동성은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9월달 중순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7월달 이제 중순 넘어가 가지고 7월 말 정도가 되면은 이미 여기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시장에는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어떤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우려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SK바이오팜이 상장해 가지고 점상을 가다가 오늘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어느 정도 물량이 이렇게 터져 나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SK바이오팜의 시장의 어떤 자금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급에서 가지고 쏠림 현상들이 SK바이오팜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물량이 터졌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영향력과 변동성, 이런 것도 막대하게 초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염두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또 바이오 쪽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주도주군 중에 바이오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또 상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전체적인 영향을 준다면은 시장 전체의 어떤 흐름에도 영향을 입힐 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은 염두를 해두고 시장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려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시장의 지수가요, 고평가에 대한 그런 논란이 지금 이제 조금씩 언론을 통해 갖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그 지수가 PER, 주가 순이익 비율, 주가 순이익 비율이죠. 주가 수익 비율이죠. 요게 지금 보통 퍼라고 하잖아요. PER이 지금 현재 24배까지 지금 올라왔거든요. 2002년 이후 지금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우리나라 이 주가 수익 비율이 상당하게 지금 이제 올라왔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실적을 배경으로 주가가 올라온 게 아니고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부터 껑충 올라 버리니까 이런 어떤 사례가 지금 사단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도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 지수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계속적으로 이제는 시장에서 어떤 이슈로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는 하나의 어떤 우려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대응 전략이겠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와 함께 더불어 가지고 우리 시장은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으로 본격적으로 지금 돌입을 하게 되고 있고, 제가 시장이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믿을 수 있는 것은 실적이라는 수치밖에는 믿을 게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적이라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이 그 실적만 좋다라는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제가 또 얘기를 드렸죠. 수급적인 부분에서 실적과 동반된 그런 어떤 흐름들, 메리트를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돼가지고 주가가 50%, 100% 급등을 했으면 이거는 실적이 좋다라고 호실적 발표가 나게 되는 그 순간 주가는 기대감이 상실되면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게 주식시장의 원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실적에 대한 그런 어떤 추정치들을 우리가 보기는 보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고 주가의 어떤 수급적인 밸런스는 박스권의 어떤 흐름들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종목을 우리가 찾아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 중에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은 개인들의 어떤 매매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뭐 사실 예전에는 시장을 이렇게 움직이는 주된 어떤 그 세력들은 외국인이랑 기관들이었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의 어떤 포지션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따라가게 되면은 시장에는 좀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었지만,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누구보다가도 올팔내사를 잘하고 있잖아요.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사고, 이런 어떤 패턴을 가져가면서 시장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핸들링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인들의 어떤 매매 포지션을 충분히 우리가 봐야 될 이유가 있고, 또 이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전략도
유연한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미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주와 성장주로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되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이 실적주 뭐 성장주를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들여 가지고 막 종목을 이렇게 스크랩을 하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고요. 최대한 지금은 방향은 우리가 성장주라든지 실적주로 방향을 잡되 여기에 대해서 스펙트럼을 최대한 좁혀 가지고 종목을 압축해 가지고 깊게 분석을 해갖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또 지금의 시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어느 때보다가도 매수보다가도 매도를 더 잘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3월, 4월 달 시장 충격 이후에 4월, 5월, 6월 뭐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은 뭐 종목 하나만 잘 들어가게 되면은 누구나가 쉽게 수익을 막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수익도 뭐 5%, 10%가 아니고 뭐 30%, 40%였던 수익도 쉽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7월 달부터는 여러분들 유동성에서 실적 장세로 또 넘어가게 되고 결국은 이제는 종목에 대해서 차별화 장세가 더 심화가 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종목이 압축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거기에만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매수보다가도 매도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자칫하면 손실이 크게 과중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보다가는 매도에 더욱더 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특히 손절매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정하고 있는 그런 기준선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체결 강도라든지 이평선의 어떤 지지 여부라든지 매매의 어떤 그런 어떤 흐름들이라든지 뭐 추세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가늠하고 있는 기준선을 이탈할 시에는 적극적인 손절매가 또 대응이 되어야 지금 시장에서는 아주 좋은 그런 흐름들을 타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보다가 매도에 여러분들이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종목을 압축하시고요. 그리고 획일화되고 단순화되고 쉽도록 백화점식의 어떤 종목 나열은 절대로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종목은 정말 몇 종목을 가지고 그냥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 비중 일정 부분 반드시 여러분들 유지하셔야 됩니다. 시장에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시장에서의 어떤 충격은 언제든지 올 수가 있거든요. 시장이 우리가 생각 못했던 데미지가 팍 왔을 때 가장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량입니다. 그래서 이 현금 비중이 내가 몇 프로이냐 따라 가지고 위기에 얼마만큼 대면하고 극복할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 기량에 맞는 현금 비중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유하시고 포트폴리오를 꾸려 가시라는 건 제가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는데 아무튼 오늘 요 전략을 여러분들이 토대로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들어가셔가지고 또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도 꼭 좀 잊지 마시기 바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모두 저희의 주관적인 그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는 차원에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제가 좀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20년 가까이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야손 텔레그램 방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메신저죠. 야손 텔레그램 방을 제가 오픈을 해가지고 지금 영상 아래에 보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주소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바일에 그 텔레그램 앱을 받으시고 검색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전부 저를 사칭하는 가짜들이기 때문에 검색하지 마시고 모바일에다가 그 텔레그램 앱을 까시고 영상 아래 그 주소 있죠. 요 주소로 여러분들이 딱 클릭하시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 또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